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에 FOMC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에 미국 중간 선거와 CPI,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엔비디아 실적, 요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에 FOMC가 있는데 캘린더만 보자면 화요일날 FOMC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FOMC가 나옵니다. 보통 FOMC가 나올 때는 그 전에 시장이 약간 눈치를 보다가, 그러니까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약간 눈치를 보다가 새벽 3시 이후에 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빈도수가 많았다는 거고요. 새벽 3시 이후로 장이 좀 크게 움직일 때는 무리해서 매매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 항상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로 넘어가면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일단 뭐 결과를 떠나서 보통 중간 선거가 나오고 이후에 바로 산타 랠리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CPI가 있습니다. CPI에 관련된 안 좋은 악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선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훨씬 더 많이 안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주 넘어오면 저 이제 시총 큰 엔비디아 있죠. 고점 대비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됐다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이 예전보다는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시총 1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25위까지 떨어져 있고,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당분간 계속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할 때 대부분 좀 많이 두드려 맞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상승 반등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점에 잘 담아갔다고 했으면 애플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 그동안 중국 주식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갔었는데 11월 달 지금 보면 알리바바도 있고요. 네, JD도 있고 전기차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니오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연도의 퍼포먼스를 보자면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8.95% 올랐습니다. 여름 기간 때 보시면 좀 탱킹이 심하죠. 천천히 움직이다가 연말 상승 랠리가 일어나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미국 중간선거가 일어났던 해 연말 상승 랠리가 중간선거가 포함되지 않았던 해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오른 퍼센테이지적으로는 적은데 연말 상승 랠리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더 많은 한 해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시장이 좀 추세를 잡지 못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스닥 데일리 차트로 와서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름에 일어났던 굉장히 강했던 베어마켓 상승 랠리였습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CPI나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같은 그런 강력한 악재가 끼어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수평의 매물대를 잘 받쳐주고요. 수평의 매물대를 잘 받쳐주고 이탈을 한 경우에 그대로 다시 고점을 탈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짱대기 실패하고 다시 이제 쭉 떨어졌죠. 시장이 베어마켓으로 들어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이탈을 합니다. 자, 이탈할 때 저희가 이제 테스트 셋업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위를 완성봉으로 안착해주는 이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겠죠. 지금으로 분석해 보자면 이제 이탈을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매수 완성봉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나스닥 데일리 기준상으로는 11,631 위를 연속으로 안착을 해주면 그 위에 저항, 그 위에 저항을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횡보를 깔아주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횡보를 깔아줄 때 이런 식의 매물대 머물러주면 다시 안착해서 이제 그 다음 저항을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횡보를 만들어주면 횡보를 가다가 뚫고 안착하면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까지 뚫고 날아가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어깨나 머리 정도까지만 도달을 해줘도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분으로 보자면요. 지금 이제 횡보를 좀 길게 가고 있죠. 물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뭐 매수, 매도 셋업 둘 다 나왔을 수가 있지만 11,550 레벨 이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HVA랑 그 다음 고점을 테스트하는 길목에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이제 매물대 지금 매물대가 여기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쌓여 있는 만큼 그만큼 트레이더들한테 이제 승인된 가격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안착해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로 슈팅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밑으로 안착해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한번 최근의 피봇
지지나 아니면 최근에 형성됐던 이 횡보의 하단부를 테스트 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FOMC랑 그다음 미국 중간 선거라는 굉장히 큰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겠지만 위로 안착을 한다면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20분, 네, 지금 120분 지금 횡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횡보이기 때문에 큰 타임프레임을 가면 갈수록 저희가 횡보의 너비를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타임프레임에서 나오는 횡보의 너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120분도 이제 이 상단을 안착을 해야 위로 세게 날아갈 수가 있겠죠. 항상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위로 세게 날아간다는 가정하 이제 변곡으로 매도를 대응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횡보로 머물러 있을지 아래로 뚫을지 위로 뚫을지 알 수는 없지만 위로 뚫어서 날아간다는 가정하 이 공간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위에서는 무조건 이제 거의 뭐 눈 감고 매수 정도 수준으로 매수만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이제 트레이딩 뷰로 와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식부터 선물, 코인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톡 히트맵에서 이제 섹터별로의 퍼포먼스, 섹터별로 그리고 시총이 큰 종목들의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켓으로 오시면 여기 밑에 월드 이코노미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트레스트 레이트랑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인트레스트 레이트로 오시면 지금 이제 3.25인데 이번에 0.75를 올릴 것이다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죠. 0.75를 올리면 총 이제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사적으로 이제 금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1970년도 폴 볼커의 시대 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뭐 5%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횡보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 얼만큼 더 올릴지 아니면 내년부터 이제 그만 올릴지 혹은 언제부터 금리를 내릴지는 이제 다시 내년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인트레스트 레이트랑 저희가 함께 눈여겨볼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되겠죠. 저희가 궁극적으로 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의 레이트이 되겠습니다. 지금 8.20에 머물고 있는데 연준은 결국 이거를 2%대에 맞추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대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긴 멀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지금 대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을 기점으로 최근에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최근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2018년도 금리 인상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 2.70 정도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면 한 1.50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 뭐 저희가 시장을 뭐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2018년도 금리 인상기 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쭉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잘 잡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이제 양적 완화로 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제 커지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금리를 굉장히 급격하게 올리는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World Economy 탭에 오시면 Top Economies 밑에 보시면 각 나라별로의 지금 현 Interest Rate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3.25에서 0.75 올라서 이제 4%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3%가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뭐 초저금리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apanese yen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추이를 비교해 가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매도 셋업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여전히 저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매도 셋업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펀더멘탈만으로 거래를 할 수는 없지만 염두에 두고 거래하시는 거랑 아닌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캘린더로 돌아가서 여러분 항상 캘린더 리뷰 하시고요. 중요한 날짜 체크 한번 하시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영문 앱이나 혹은 한국투자증권 앱으로 들어가셔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나는 시간을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